자, 제 목소리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화면 얼굴 다 보이나요? 그 강의 자료만 지금 보입니다. 네. 강의 얼굴이 안 보인다네? 네, 지금 강의 자료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셋업 하는 동안에 지난 시간 내용 간단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엔트로피 레이트 4장에서 들어왔고 엔트로피 레이트를 그 두 가지로 정의를 했었죠. 하나는 단위 샘플당 평균. 자, 지금 강의 자료는 보이나요? 네, 이제 얼굴이랑 다 보입니다. 네. 강의 자료랑 교수님 얼굴 다 보입니다. 네네. 자, 그래서 두 가지 정의가 있었고요. 하나는 단위 샘플당 평균을 구하는 형태였고, 다른 형태는 컨디셔널 죠. 그래서 스테이셔너리한 경우에는 이 두 개가 동일해진다 하는 거를 우리가 보였고, 뭐 여러 가지 심플한 케이스에 대해서 그게 동일한 경우, 동일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다뤄봤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지 않는 경우는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은 그런 케이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시를 들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슬로우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스테이셔너리한 랜덤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뭐 이게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유일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케이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랜덤 프로세스라는 게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게 쉬운 것만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스테이셔너리가 쉬운 케이스에서 다루게 된 거고, 지난 시간에도 뭐 주식시장을 예를 들면서 실제 현실 세계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non-stationary한 게 기본인데 불행하게도 non-stationary한 에서도 거의 이론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 이론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루기가 힘든 토픽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또 다른 종류의 랜덤 프로세스가 마르코프 프로세스라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가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 강학습이라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거의 완전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뭐 큐잉 티어리 뭐 등등등 해서 지금 응용 분야가 거의
한도 끝도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근데 뭐 정의는 굉장히 간단했죠. 히스토리 전체가 주어졌을 때 가장 최근 거에 의해서만 다음 랜덤 베리어블이 디펜더가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죠. 그리고 이게 이미 우리가 지난 2장에서도 이미 나왔었습니다. 새로운 게 아니고 우리가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 할 때 약간 뭐 여러분들 시노미 시스템 뭐 많이 배웠겠지만 시스템적인 관점 또는 신호 처리 관점에서 볼 때 두 개의 시스템을 직렬 연결하는 형태가 사실은 마르코프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엄밀하게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 결론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시스템을 직렬 연결하는 거, 뭐 대부분의 어떤 전자기기들, 뭐 TV, 뭐 라디오, 뭐 MP3 플레이어, 컴퓨터 모든 것들이 대부분 직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렬 연결의 각각의 인풋, 아웃풋, 중간 결과를 X, Y, Z 마르코프 프로세스의 그 형태를 그대로 띈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마르코프 프로세스가 어떻게 보면 그 정보 이론뿐만 아니라 거의 공학, 뭐 자연과학 거의 전 분야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기본 개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라고 그랬죠. 그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보 이론적인 뭐 이론이 유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마르코프 프로세스도 그 제약 조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시간에 그림을 하나 그렸었죠. 전체 집합이 있고 스테이셔너리한 놈이 있고 마르코프 프로세스가 이렇게 겹쳐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스테이셔너리 하면서 동시에 마르코프인 이제 이것만 우리가 다뤄야 된다. 왜? 마르코프 중에도 스테이셔너리 안 한 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정의했던 그런 것들의 성질들이 다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셔너리한 마르코프 프로세스를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사실은 쉽게 접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접목이 되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의 히스토리가 다 주어졌을 때 현재의 확률은 바로 직전 결과에만 의존한다 라는 거였는데 요 오른쪽 우변에 있는 이 확률을 보통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라고 합니다. 강학습 수업 듣는 사람들은 이미 이걸 많이 봐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놈이 뭐 i라는 어떤 그 값을 갖고 그러니까 리얼라이제이션이죠. 실행을 했을 때 결과 그 놈을 j라고 했을 때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 PIJ라는 확률을 표시한다고 했죠. 근데 그 PIJ로 표시한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전제 가정은 시간에 대한 여기 시간 인덱스가 있죠. n이라는 시간에 대한 디펜던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로 갈 때. 무슨 얘기냐면 시간에 대해서 이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을 타임 인베리언트 한 마르코프 프로세스라고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요것과 사실은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하고는 또 살짝 다릅니다. 그러니까 90% 유사한데 이게 서로 동치는 아니라는 거. 사실 TMI이긴 한데 요 놈이 그 타임 인베리언트하고 그 다음에 마지널 프로버빌리티 그냥 랜덤 베리어블 하나만 있는 거 조건 없고 TXN도 인디펜던트 하면 타임에 대해서
그 두 조건이 만족이 되면 스테이셔너리 하다는 걸 쉽게 볼 수 있어요.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강의 자료에서 이걸 엄밀하게 표현은 안 했지만 이 스테이셔너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웠던 스테이셔너리하고 여기서 말하는 타임 인베리언트하고 살짝 다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방금 뭐 설명했듯이 PIJ라는 걸 이미 디파인 했죠. 이렇게 시간에 인디펜던트 하면은 PIJ를 이제 i번째 행에다 집어넣고 j번째 열에 집어넣으면 PIJ가 그냥 행열의 한 엘리멘트가 되겠죠. 그리고 스테이트의 개수가 예를 들면 디스크리트한 경우 총 n개이면은 n by n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PIJ를 그냥 P라고 해서 이건 행렬로 볼 수도 있다. 만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서 생략되는 게 좀 많이 있는데 뭐 다른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논문에서도 그렇고 마르코프 프로세스 하면은 보통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면 타임 인베리언트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타임 베리잉 마르코프 프로세스는 사실 굉장히 다루기가 어렵고 사실 뭐 이론도 거의 없기 때문에 난 스테이셔너리 하니까 그렇죠? 마찬가지 케이스가 돼서 그냥 언급을 안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냥 마르코프 프로세스 하면 타임 인베리언트다. 즉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 시너지 시스템에서 LTI라는 시스템 배웠었죠? 뭐의 약자였죠? 기억나요?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였죠. 그래서 이미 배운 개념입니다. 그 리니어 시스템의 그 임펄스 리스폰스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자, 그런 시스템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유사한 면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한번 여러분들 숙제로 해봐야 될 일인데 숙제로 나갈지 안 나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숙제 여부에 상관없이 집에 가서 꼭 계산을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요 두 가지 정의만 가지고 마르코프 프로세스의 정의, 그 다음에 P라는 트랜지션 매트릭스 정의만 가지고 지금은 오리지널 정의에서는 인접한 타임 샘플 간의 트랜지션만 디파인이 됐었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인접한 게 아니고 두 샘플, 뭐 임의의 여기서는 n 샘플이 떨어져 있는 n 타임 샘플이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 네, 여기서 전제 가정은 타임 인베리언트한 마르코프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는 걸 전제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네, 그랬을 때 시간축에 이렇게 있으면 원래는 n하고 n-1 사이의 관계만 우리가 따졌었는데 그게 아니고 한참 뒤에 n-k 그러니까 요 놈과 요 시점 사이에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느냐.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가능합니다. 놀랍게도. 놀라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재밌게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유도하는지 한번 집에 가서 고민을. 요거를 유도할 수 있으면 마르코프 프로세스의 정의를 완벽하게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이 K 타임 슬롯을 지나가는 동안의 트랜지션은 각 타임 슬롯을 지나가는 한 타임 슬롯 지나가는 트랜지션이 P라는 행렬로 그게 특정 지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P라는 행렬이 K번 곱해지는 그러니까 행렬을 K번 자기 자신하고 곱하는 겁니다. P의 K승 같은 형태로 여기는 뭐 타임 디퍼런스가 n이니까 n이 된 거고요.
그래서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M이라고 한다 그러면 라지 M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리고 타임 디퍼런스가 N이라고 하면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그냥 N승 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N승은 자기 자신, 행렬을 자기 자신을 N번 곱한다는 거죠. 좀 신기한 성질인데 한번 재미삼아 유도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건 좀 뭐 마이너한 토픽이고요. 그냥 소위 TMI고 더 중요한 거는 마르코프 프로세스가 또 종류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마르코프 프로세스만 다룰라 그래도 사실 한 학기 강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이론들이 존재하고 깊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거의 마르코프 프로세스만 다루는 뭐 몇백 페이지 책들도 많습니다. 그거를 그 방대한 걸 여기서 다 다루기는 불가능하니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마르코프 프로세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죠. 마르코프 프로세스가 먹통이네요. 좀 노트북이 약간 가물가물하네요. 지난번 랜덤 프로세스들의 종류를 막 얘기했듯이 마르코프 프로세스에서도 종류들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 뭐 이걸 집합관계로 좀 또 표시를 해보면 첫 번째 종류가 irreducible이라는 마르코프 프로세스고 그거의 부분 집합인 aperiodic 뭐 용어들이 좀 상당히 생소하죠. 그런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설명하려면 사실 수식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래피컬하게 설명하면 굉장히 이해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마르코프 프로세스를 전제 가정은 무조건 마르코프 프로세스 얘기하면 다 그냥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라는 걸 가정한다 그랬죠. 그런 경우에 마르코프 프로세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모든 성질이 마르코프 프로세스의 모든 성질이 트랜지션 probability 또는 트랜지션 매트릭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를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말고는 마르코프 프로세스를 특정 지어지는 영어로 캐릭터라이즈 한다 그러죠. 캐릭터라이즈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그게 행렬이죠.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건데 그걸 그래피컬하게 우리가 쉽게 1대1 대응 관계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스테이트의 개수가 그러니까 여기서 스테이트라는 건 뭐냐면 X라는 마르코프 프로세스 어느 특정 타임 시점에서의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유한한 개수의 값을 가질 때 그 각각의 값들, 가능한 값들을 스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구조, 그래프 익숙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점하고 그 다음에 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들을 노드라 그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선들을 노드 간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엣지라고 그러죠. 이제
이 노드들도 버텍스라고도 멋있는 표현으로 그럴듯한 표현으로 또 버텍스라고도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스테이트의 개수가 즉 랜덤 베리어블을 취하지는 값의 개수가 예를 들면 스몰 m개다. 그러면 노드가 m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뭐 이런 놈이 하나 주어졌다. 뭐 P라고도 부르고 M이라고도 부르죠. 스테이트 개수가 총 3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어떤 거를 하나 예를 해볼까요? 대각선은 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나머지는 3분의 2. 여기는 3분의 2. 여기는 3분의 2. 나머지는 다 제로. 이런 행렬이 주어졌다고 치면 재미나게도 이런 행렬이 주어지는 순간 이 행렬과 1대1 대응관계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3개의 노드를 뭐 A, B, C라고 해도 되고 1, 2,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 배치가 편하게 1, 2, 3 이라고 하면 자 PIJ의 정의에 의해서 그럼 P11이 되죠. 이거는 P12가 됩니다. P11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트랜지션. 이거를 셀프 룹이라고 합니다. 그래프 이론에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그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얘기고 자, 이 부분이 P12죠. 그러니까 1로돼서 2로 가는 확률이 3분의 2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각각이 지금 다 셀프 룹이 있고요. 다 3분의 1씩이고 그 다음에 P2, 3가 3분의 2죠. 이렇게 가는 게 3분의 2. 그 다음에 P3, 1이 3분의 2입니다. 뭐 우연히 그렸는데 좀 나이스한 구조네요. 우리 헤드가 협조를 안 해주는데요. 그래서 재미난 사실은 모든 디스크리트한 마르코프 프로세스는 이렇게 그래프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트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마르코프 프로세스는 컨티뉴어스하는 것도 존재하는데 생각해보면 컨티뉴어스한 것은 스테이트 개수가 무한대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동그라미가 무한개짜리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마르코프 프로세스를 보통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마르코프 체인인 경우 이렇게 트랜지션 확률과 그래프는 항상 1대1 대응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1로 가도 되고 반대로 그래프가 주어지면 이걸 트랜지션 프로버티를 항상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프 상에서 연결 안 된 부분들 있죠. 뭐 이런 게 연결이 안 돼 있죠, 지금. 거꾸로 가는 거. 없는 거는 확률이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자, 근데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리듀서블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냐면 이 노드들이 서로 간에 뭐 바로 연결이 돼 있건 한 다리 건너서 연결이 돼 있건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구조들, 그런 그래프 구조를 이리듀서블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리듀서블 하지 않은 구조가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 정의에 의해서
연결이 안 돼 있는 놈이 있으면 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1, 2, 3가 있는데 1, 2 간에만 연결이 돼 있고 이놈은 자기 자신 따로 노는.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그룹 사이에 완전히 단절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1, 2 그룹으로 들어가면 죽었다 깨나도 3로 갈 수가 없고 3에 한번 들어가 있으면 죽었다 깨나도 1, 2로 갈 수가 없는. 분명히 그런 그래프 구조가 존재할 수 있죠. 그리고 그의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도 그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구조를. 그래서 일종의 아이솔레이트드 된 노드들의 부분 집합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약간 이런 걸 아일랜드라고 하는데 마치 동떨어져 있는 여기가 육지고 섬이 동떨어져 있는 이런 구조들을 리듀스블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르면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아일랜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마르코프 프로세스들 또는 리듀스블한 구조들은 굉장히 이상한 놈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그리고 별로 이론도 존재하기가 어려운 그런 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놈들은 제외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론에서. 왜냐하면 뭐 현실적으로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마르코프 체인이지만 사실은 두 개의 마르코프 체인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이론과 이론은 완전히 따로 노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거의 안 다루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이론적으로도 다루기가 어렵고. 자, 그래서 이런 놈들을 irreducible 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집합 관계로 표현을 하면 마르코프 프로세스 전체 집합이 있으면 그 중에 irreducible한 놈이 부분 집합이다. 이 바깥에 있는 놈들은 reducible하다는 얘기죠. 방금 같은 그런 아일랜드 같은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더 바람직한 우리가 주로 다룰 프로세스가 마르코프 프로세스가 a피리어딕. 자, 이 단어가 얘기하듯이 피리어딕에 a가 붙으니까 피리어딕의 반대말입니다. 피리어딕이 우리말로 뭐죠? 학생, 예? 어떻게 되죠? 그렇죠. 주기적인 거죠. 주기적인 건데 그 주기적이지 않은 랜덤 프로세스라는. 그러면 주기적인 게 뭔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놈들이 주기적인 겁니다. 피리어딕한 놈들이 뭔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굉장히 심플한 예가 있습니다.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오프 다이어고널의 2x1인 경우, 2x2인 경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옆으로 뒤집혀 있는. 자, 이거를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첫 번째 스테이트를 1, 두 번째 스테이트를 2라고 했을 때 셀프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이어고널이 제로라는 얘기는. 자, 1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2로 튀고 1의 확률로 2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1로 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구조가 어떤 확률이 이게 뭐 예를 들면 주사위 던지기라고 친다 그러면 첫 번째 던졌을 때는 이 스테이트에 있다가 두 번째 던졌을 때는 이게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마르코프 프로세스는 더 이상 독립이 아닙니다. 각 타임 샘플 간에. 왜냐하면 트랜지션이 존재한다는 것은 독립이 아니란 얘기니까. 그러니까 독립 시행하고 전혀 거리가 멀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다음은 2 스테이트로 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임에서는 자동으로 다시 1 스테이트로 가고 1, 2, 1, 2, 1, 2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스테이트를 시간축에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1이고 이게 2다 그러면.
이게 어떤 함수죠? 이런 게? 주기 함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주기를 갖는 마르코프 프로세스, periodic 마르코프 프로세스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도 예상할 수 있듯이 이것도 썩 바람직한 프로세스가 아니라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컨버지를 안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약간 그 우리가 컨버전스 뭐 수열 그래 수렴 같은 걸 다룰 때 진동하는 거는 수렴 안 한다고 얘기하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룰 내용은 요 APRIC하다라는 거고, 요거를 이제 강학습 수강하는 사람들은 이미 들어본 내용인데, 거기서는 강학습 쪽에서는 이거를 어거딕하다 그러죠. 어거딕 프로세스가 사실은 이 APRIC하다. APRIC과 어거딕의 동의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책마다 교과서마다 약간씩 정의가 살짝 달라지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정의를 보고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아일랜드가 없는 구조를 산술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피컬하게는 되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아일랜드가 없는 구조를 어떻게 산술적으로 표현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스테이트의 개수가 m개가 있고 m번을 트랜지션을 하면 그러면 자, 한 번도 트랜지션 안 하면 자기 자신이고 한 번 트랜지션 하면 트랜지션 매트릭스 3번 곱한 거고 두 번 트랜지션 하면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m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개수 마이너스 1만큼 트랜지션 하면 n-1이 되는데 이 모든 행렬들이 더했을 때 이게 무슨 표시냐면 어떤 행렬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행렬이 0보다 크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건 약속인데 각각의 원소들, 엘리멘트들이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소들이 0보다 커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원소든 간에 어떤 이쪽의 항들이든 간에 어쨌든 non-zero 항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것과 아까 아일랜드가 없다라는 거하고 같은 얘기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이게 같은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일랜드가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쪽에서 시작을 해서 아무리 오랫동안 트랜지션을 진행을 해도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 말은 여러 번 트랜지션을 진행해도 다른 쪽으로 못 넘어가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확률은 제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충분한 타임을 거쳐서 트랜지션을 했을 때 모든 스타팅 노드에서 모든 데스티네이션 노드로 다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확률들이 non-zero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노드에서 모든 노드로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산술적으로. 그 말은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갈 수 있다는 얘기는 그게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화살표로. 그러니까 아일랜드 구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irreducible의 정의가 같아진다. 그래서 상당히 재미난 이제 기하적인 해석과 산술적인 해석의 동일성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뭐 이걸 가지고 10분 이상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집에서 한번 생각하면서 깨닫는 것이 더 바람직하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네. 왜 n-1까지는? 아주 중요한 좋은 질문인데 그 질문이 안 나오길 바랬는데
숙제 내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유한한 개수의 스테이트가 있는데 트랜지션을 무한번을 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유한계만 해도 충분한 개수의 트랜지션을 하는 건지 그 관점에서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한계 스테이트가 있을 때는 그 개수 정도 또는 그 개수 마이너스 1만큼만 트랜지션을 체크만 해도 갈 수 있는 놈은 그 안에서 가야 되고 못 가는 놈은 그 안에서도 못 간다는 그 이상을 한다 해서 더 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트랜지션 이 노드의 개수가 유한하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이 구조가 주기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말로 설명해서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수학에 사실 뭐 정보 이론하는데 이걸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수학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특히 강학습 연구하는 사람들은 마르크 프로세스를 아주 깊이 있게 알아야 되니까 이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아까 에이피리어딕한 프로세스는 비주기적인 프로세스라고 그랬죠. 그놈도 산술적으로 아까는 이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구조를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 뭐 많은 예가 있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구조들은 또 어떻게 산술적으로 표현할 건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슈인데 충분히 생각을 해서 나온 결론이 이런 겁니다. 여기서는 좀 정의가 아까의 그 이리리스버라고 정의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타임 트랜지션을 해야 되는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없이 무한대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방금 질문한 학생의 그 질문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아까는 n번만 트랜지션을 하면 됐는데 또는 n-1번만 여기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뭐 한 번 계속했을 때 그때 이미의 n번을 트랜지션 했을 때 이 트랜지션 프로버비리티가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죠. 슈퍼스크립트로. 그리고 행렬로서는 m의 n승이 된다 그랬고 요거의 ij 엘리먼트가 요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의 n번을 트랜지션 했을 때 이거는 스테이트 개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거 이상 훨씬 많이도 했을 때 항상 0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항상 0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시점 지나가서는 무조건 0이어야 된다. 10, 10을 반복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확률이 0과 넌제로 값을 왔다 갔다 진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여기서 강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정의하고 비슷하지만 살짝 다르다. 그래서 이 조건은 아까의 이리디스블은 유한한 것만 해당되는데 여기서는 무한한 경우에도 해당되니까 당연히 아까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에이피리어딕 하면 무조건 이리디스블에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아까 에이피리아딕한 놈 예를 이미 하나 나왔었죠. 요게 이런 놈. 행렬이 오프 다이어고널에 1인 경우. 그 다음에 이 그림상에서 이 바깥에 있는 놈의 예시를 하나 안 들었는데 뭐 아일랜드가 있는 경우죠. 뭐 더 쉬운 예는 이런 거.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뭔 얘기냐면 두 개의 노드가 있고 이게 패드가 오버로드가 걸렸는지 잘 안 되네요. 네.
두 개의 노드가 있는데 둘 사이에 연결 관계가 없고 셀프룹만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셀프룹의 확률이 1이. 그러니까 이것도 아일랜드죠. 두 개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이런 거죠. 그리고 에이피리아딕한 거,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거는 무수히 많은 예가 있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자, 이거는 뭐 쉽게 에이피리아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m의 제곱만 계산해봐도 4분의 3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4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한 번만 트랜지션을 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넌제로가 나옵니다. M 3승 집에가 3 여러분들이 해보기 바랍니다. 숫자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겠지만 항상 넌제로가 되죠. 즉, 이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로라는 확률이 있었는데 한 번만 트랜지션 하면 다 연결이 되거든요. 뭐 이게 적절한 비유일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소셜 네트워크의 사람 간에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의 친구 관계를 이 그래프 구조로 많이들 연구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이론의 기본은 사실 그래프 시어리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고, 근데 많이 들어본 얘기겠지만 그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한 6단계만 거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연결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페이스북 같은 것으로 구성되는 그래프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리듀스블한 그래프 구조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트랜지션을 한 뭐 이거랑 의미는 좀 다르지만 6번만 하면 넌제로 프로버비리티로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코프 체인 또는 프로세스 관점에서도 페이스북 같은 그런 소셜 네트워크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수십만 번을 트랜지션을 해도 뭐 어떤 사람하고 연결이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어느 이름 모를 흑인 소년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트랜지션이 블락이 돼 있는 거죠. 아일랜드로 분리가 돼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보면 리듀스블한 그런 마르코프 프로세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마르코프 프로세스가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한 어떤 툴 내지는 프레임워크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보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뭐 이미 정보 이론에서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한번 했습니다. 데이터 프로세스 이니퀄리티의 기본 가정이 마르코프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요한 정의를 또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자, 마르코프 프로세스가 주어졌을 때 이것도 굉장히 깊이 있는 이론의 결과인데 트랜지션을 계속 반복을 하면 아까 뭐 이런 예시를 들었었죠. 이런 뭐 마르코프 프로세스가 주어졌을 때 트랜지션을 초기에는 어떻게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초기에는 뭐 예를 들면 1이라는 노드에다가 몰빵을 하고 거기에 확률 1 주고 나머지는 다 제로 확률을 주고 시작을 하더라도 트랜지션을 여러 번 반복하면 이제 이게 퍼지기 시작하겠죠. 여기 있던 놈이 일로 들어가고 일로 들어가고 쭉 퍼지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트랜지션을 무한번 반복하면 어느 시점 지나가면은 무한번이라는 게 아니고 충분히 반복하면 어느 시점 지나가면 1노드에 뭐 잠깐만요. 1노드에 있을 확률하고 2노드에 있을 확률하고 3노드에 있을 확률이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있는다는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 이걸 얘기합니다.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아니고 그냥 싱글 랜덤 베리어블 하나 컨디션 없는 거
pxn에서 n을 무한대로 충분히 보내면 이 pxn 확률이 이게 디터미니스틱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랜덤한데 디스트리뷰션이 컨버지를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놀라운 현상인데,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처음에는 막 중구난방 시작했다가, 그러니까 1, 0, 0, 0 뭐 이렇게 몰빵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지나면 뭐 4분의 1, 뭐 4분의 2,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컨버지 한다고. 꼭 유니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항상 벌어지는 게 아니고 어떨 때 벌어지냐, 방금 얘기했던 어거딕한, 즉 에이피리어딕한 마크 프로세스에서는 이게 컨버지 한다라는 게 이론적으로 증명돼요.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이론이고 이거 증명하려면 한 3시간 정도 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다룰 일은 아니고 심심한 사람들은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해보기 바라고요. 어쨌든 어거딕한 프로세스인 경우는 이 디스트리뷰션이 PXN이 컨버지를 하는데 그때 이 컨버지한 프로세스 디스트리뷰션을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한다. 더 재미난 사실은 컨버지 하기 전에는 이 PXN이 굉장히 다이내믹한 비헤이비어를 보인다. 처음에는 막 시간에 따라서 변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게 일정한 디스트리뷰션으로 컨버지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컨버지 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 트랜지션을 해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한 스텝 트랜지션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요 그림상에서의 요 확률은 3개의 스테이트가 있으니까 3개의 값을 갖는 거죠. xn이 1일 확률, xn이 2일 확률, xn이 3일 확률. 자, 요거를 로우 벡터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p1, p2, p3 이렇게. 그걸 p라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xn 플러스 1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이 정의에 의하면 그렇죠? 이 정의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자, 이것도 숙제입니다. pxn 플러스 1이라는 걸 로우 벡터로 보고 봤을 때 pxn을 뒤에다가 근데 여기서 로우 벡터들이 행 벡터죠.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곱하면 다음 타임에 디스트리뷰션이 나온다는 거를 이 정의에 의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정의로 기도를 해보기 바라고요. 자, 근데 이 여기서 스테이셔너리 하다는 얘기는 xn이라는 타임 인덱스에 이제 더 이상 디펜던스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좌변의 확률과 우변의 확률이 같다는 얘기죠. p로. 그래서 그 식을 가져다가 그대로 쓰면 p는 p 곱하기 m이다 라는 식이 나와버리죠. m은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되고요. 자, 그래서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은 컨버지된 디스트리뷰션은 바로 요 식을 만족시킬 수밖에 없다. 그게 정의니까.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정의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식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봤던 식입니다. 공학 수학이나 이런 데서 무슨 식하고 비슷할까요? 그렇죠? 아이겐밸류 프로블입니다. 그냥 비슷한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아이겐밸류 프로블하고 동일한 문제. 아이겐밸류 프로블 할 때 칼럼 벡터를 다루는데 여기서 로우 벡터로 다뤘으니까 칼럼 벡터를 다룰 때는 벡터가 오른쪽에서 곱해지지만 로우 벡터를 다룰 때는 무조건 왼쪽에서 곱해야 돼요. 왜? 로우 벡터를 오른쪽에 곱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디멘전이 달라서. 그래서 벡터를 로우 벡터라고 표현만 바꿔버리면 아이겐밸류가 프로블럼이 된다는 거죠. 그럼 좀 디테일로 들어가서 여기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는 뭐가 되죠?
그렇죠? 아이겐 밸류는 1이 되고 아이겐 벡터는 P가 되는. 그래서 굉장히 재미난 사실인데 마르코프 프로세스 이론과 선형대수 이론이 여기서 이제 접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즉 마이크로 프로세스의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은 바로 아이건 벡터였구나라는 놀라운 사실이 여기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은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만 구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다 배운 내용입니다. 공학 수학에서 그 방법으로 이거 계산해 버리면 된다. 근데 이걸 더 빨리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 레이스를 다루는 챕터니까 4장이 랜덤 프로세스의 평균적인 어떤 정보량 또는 uncertainty 또는 랜덤니스를 다루는 거죠. 자, 두 번째 정의를 쓰면 첫 번째 정의보다는 두 번째 정의가 편합니다. 왜? 마르코프 프로세스는 왠지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로 정의가 되니까 컨디셔널 엔트로피를 쓰는 게 유리할 거라는 게 게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의를 써서 엔트로피 레이스를 구하는데 전제 가정이 있죠. 여기 무조건 스테이셔너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타임 인베리언트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만 가진다고 해서 저기 스테이셔너리 한 건 아니라 그랬죠. 마지널한 놈, 방금 전에 얘기한 이 놈들이 n에 대해서 인디펜던트 해야 된답니다. 그거까지 추가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스테이셔너리 해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스테이셔너리 안 해도 사실은 이걸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컨버전스가 일어나면 이놈이 변화가 없어진다 그랬죠. 즉 초반에는 넌 스테이셔너리 하지만 재미난 사실은 한참 지나면 이놈이 스테이셔너리 해진다. 사실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데 헷갈릴까 봐 여러분들이 좀 이론적으로 엄밀하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어쨌든 스테이셔너리한 마르코프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정의를 써서 계산해 보면 되는데 재미난 사실은 마르코프 프로세스 정의에 의해서 과거의 히스토리가 주어진 거는 가장 최근 거만 있으면 된다라는 게 정의였죠. xn-2 이전 건 다 지워버리고 xn-1만 살리면 된다. 그리고 더 굿뉴스는 스테이셔너리 하니까 n에 대해서 시간 축상에서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다. 좌로 이동, 우로 이동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좌로 n-2만큼 이동을 해버리면 여기서 n-2 빼면 2고 n-2 빼면 1이 되죠. 그렇죠? 제일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만 구하면 이게 엔트로피 레이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수식이 너무 많이 등장해서 수식에 여기서 함몰이 되면 안 됩니다. 정보 이론은 거의 대부분의 이론들이 직관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이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순수수학하고는 다릅니다. 순수수학은 그 물리적인 의미나 직관적인 의미하고 거의 상관이 없는 개념들을 다루는데 정보 이론은 거의 대부분의 이론들이 물리적인 개념, 직관적인 개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르코프 프로세스의 엔트로피 레이스는 뭘 의미하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는 화두를 던지는 거고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르코프 프로세스 엔트로피 레이스는 원래 정의에 의하면 마르코프 프로세스가 x1부터 x까지 xn 펼쳐지는데 이놈들이 전체 시퀀스에 대한 총 정보량인데 한 샘플당의 평균 정보량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샘플에서의 평균 정보량이 이렇게 단순한 초기의 컨디셔널한 엔트로피로 표현이 된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굉장히 복잡해야 됐던 놈이 아주 심플한 표현으로 표현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할 수가 있고, 자, 이걸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컨버지 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TMI이긴 하지만 이게 아무 때나 컨버지 하는 게 아니고 그 에이피리아딕한 경우 그런 마르코프 프로세스에서는 컨버지가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 도달했을 때 엔트로피 레이스를 구하고자 하는데 그때의 디스트리뷰션을 아까는 P라고 불렀는데 이놈을 그 P의 각각의 확률들, 엘레멘트들을 P가 로우 벡터였죠. 각각의 원소들을 뮤 i라고 불러보자. 그러니까 P하고 뮤가 같은 겁니다. 그랬을 때 엔트로피 레이스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된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데 유도는 간단합니다. 위에 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컨디셔널 엔트로피의 정의가 있었죠. 이놈의 특정 값에 대한 평균을 취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값에 대한 엔트로피를 계산한 거죠. 그렇죠? 네, 이 두 개를 합치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가 된다 그랬었고, 근데 요놈이 뮤 i가 되는 거고 스테이셔널이고, 그 다음에 x1, x2가 요 x1은 i, x2가 j 값을 갖는 확률로 표현을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ij에 대한 더블 서메이션에 뭐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마르코프 프로세스의 엔트로피 레이스는 이와 같이 아주 심플하게, 즉 뭔 얘기냐면 두 가지 정보만, 그러니까 두 가지 양만 주어지면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당연히 주어져야 될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자, 그러면 뭐 백문이 불여일견, 뭐 실제 하나 간단한 케이스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이 엔트로피 레이스. 자, 가장 간단한 투 스테이트를 갖는, 싱글 스테이트는 너무 간단하니까 그건 빼고 투 스테이트를 갖는데 이런 확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입니다. 그리고 PIJ에서 i는 고정시키고 j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 하면 이게 반드시 1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확률이니까. 그렇죠? 그 말은 행렬상에서는 각 행별로 다 더하면 1이 돼야 된다라는 성질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자, 요거를 아까 얘기한 그래프 구조로 바꿔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셀프룹 있고 트랜지션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머물 수도 있고 건너뛸 수도 있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인 게, 이게 그 일반적인 어떤 그 매체의 특성을, 특히 디지털 전송 라인을 특성을 지어줄 때 이 다이어그램을 씁니다. 뭔 얘기냐면 내가 0으로 보냈는데 0으로 받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서 알파 값이 작을수록 좋습니다. 알파는 여기서는 에러를 얘기합니다. 알파랑 베타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컴퓨터 안에서 뭐 지금 디지털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CPU하고 메모리 사이, 아니면 뭐 여러분들의 키보드하고 CPU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다 구리선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구리선이 일종의 매체가 되는 거고, 그 매체가 퍼펙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알파가 거의 뭐 10에 마이너스 10승에서 한 12승 정도의 뭐 굉장히 낮은 확률이지만 가끔 에러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갑자기 천둥이 친다거나 뭐 전원이 불안하거나 그러면 에러가 발생하는데, 바로 이런 디지털 통신을 하는 매체를 표현할 때 이 다이어그램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통신 이론에서. 그리고 이걸 그래서 부르는 이름이 있죠. 길버트 엘리엇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채널. 이름 들어본 사람인데 손 들어보세요. 없나요? 어쨌든 확률 이론에서 뭐 이런 이름 몰라도 되고,
통신 이론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고요. 자, 요런 아주 심플한, 그렇지만 not too 심플한 요런 마르코프 체인 또는 프로세스에서 아까 얘기한 엔트로피 레이스를 계산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엔트로피 레이스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방금 이 정리, 요 식으로 계산해 보자. 네, 요 식을 계산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트랜지션 프로바빌티는 항상 주어지는 거니까 P는 주어졌고,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은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을 네, 아이겐 벡터로 구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이 아주 많이 남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아이겐 벡터를 이 행렬에 대한 아이겐 벡터를 꼭 구해보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강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구하지 않을 거고. 자, 근데 아까도 예고했듯이 이런 단순한 경우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노드가 2개 정도 있는 이런 단순한 경우는 아이겐 벡터를 뭐 그냥 직관적으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약간 뭐 물리적인 개념인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화학 배운 사람 있나요? 일반 화학이나 화학 손 들어보세요. 다 배웠을 것 같은데 거기서 동적 평형이라는 얘기 들어본 사람 있나요? 동적 평형이란 말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화학 물질이라고 보면 2개의 화학 물질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2개의 농도가 비슷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죠. 근데 실제 분자 레벨에서 보면 A라는 화학 물질은 B로 계속 변화해서 넘어가고 있고 B라는 물질은 A라는 물질을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일로 넘어가는 거랑 일로 넘어가는 게 밸런스가 맞아져서 마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느낌. 그렇죠? 네. 바로 그 개념을 그 개념과 사실은 이 다이어그램이 동일한 개념입니다.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여기의 확률과 여기의 확률이 안 변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아무것도 안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놈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놈의 양이 똑같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학에서 배웠던 동적 평형을 생각하면 여기에 농도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요 스테이트 제로의 확률이 되는 거고 여기에 농도에 해당하는 게 이 n번째 타임 스텝에서의 스테이트 1의 확률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게 요 두 숫자가 바로 스테이셔너리 프로버빌리티입니다. 그렇죠? 그걸 아이겐 벡터로 구해도 되고 집에 가서 한번 꼭 구해보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동적 평형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양은 여기에 가지고 있는 양에 이게 옮겨가는 양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죠, 알파가. 그러니까 여기에 가지고 있는 요 확률에다가 알파를 곱한 것과 요 확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농도에다가 왼쪽으로 넘어가는 변화율, 베타를 곱한 게 동적 평을 이루려면 같아야겠죠. 자,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요걸 뮤 제로 뭐 뮤 원이라고 하면 뮤 그림이 너무 리셋을 하고 지저분해졌으니까 여기 확률을 뮤 제로, 여기에 스테이셔너리 확률 뮤 원이라고 하면 요런 곱하기 요거가 요런 곱하기 요거가 같아야 된다. 근데 뮤는 확률이죠. 확률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 뭐죠? 그렇죠? 비례해야 되죠. 이 두 개가 연립방정식이 나와버리죠. 연립방정식 뮤를 변수로 보고 풀면 됩니다. 그렇죠? 아이겐 벡터 푸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해 보면 사실 저는 이거 계산 안 해도 답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 알파가 있고 여기 베타가 있으니까 이걸 뒤집어서 노멀라이즈 시키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안 해도 답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뮤제로는 베타에 비례하고 이 숫자하고 반대죠. 뮤1은 베타의 반대인 알파에 비례하고, 그리고 베타 알파는 노멀라이즈 안 돼 있으니까 깜빡이 하고 노멀라이즈 시킨 거. 그렇죠? 그래서 아이겐 벡터를 구해보면 놀랍게도 뭐 놀라운 건 아니고 당연한 거지만 이거하고 같아진다는 걸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엔트로피 레이스는 바로 이제 뮤추얼 아니 저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졌으니까 아까 식에 의해서 이 식입니다. 자, 이게 서메이션들이 각각 두 개 한 푼이 없으니까 뮤0에 대해서 요거 하나, 뮤1에 대해서 요거 하나인데 뮤0든 뮤1이든 요 트랜지션만 보면 두 개의 스테이트뿐이 없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거고 그 엔트로피 근데 엔트로피인데 두 개의 스테이트 랜덤 베리 바이너리 랜덤 베리 우리가 그 부르는 이름이 있었죠.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이요. 근데 한 놈은 요거에 의해서 엔트로피가 결정되고 한 놈은 요거에서 엔트로피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이너 서메이션은 뮤0일 땐 H 알파가 되고 뮤1일 땐 H 베타. 그래서 앞에 있는 식을 그대로 갖다 쓰면 굳이 뭐 뮤0 뮤 알파 갖다 쓰면 이렇게 되고. 자, 이걸로 이제 끝난 거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러한 길버트 엘리엇 채널 또는 심플한 투 노드 마르코 프로세스의 엔트로피 레이시 되겠고요. 끝났는데 뭐 여기서 재미난 성질들을 또 추가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게 H 뭐 X2 기분 X1도 되지만 스테이션을 하니까 HX XN 기분 XN-1도 정보이론의 유명한 문장 엔트로피 그러니까 conditioning always reduces entropy죠. 이거 날려버리면 엔트로피가 어떻게 될까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렇죠? 그래서 증가하면서 앞에 것만 살아남죠. 네, 스테이셔너리 하니까 이렇고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을 갖다 놓으면 이것도 역시 another binary entropy 펑션입니다. 근데 확률이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뭐 아주 재미난 부등식이 하나 나왔다는 얘기죠. 평소에 유도하기 힘든 굉장히 복잡한 부등식을 지금 정보 이론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다룰 내용은 약간 이제 마르크 체인을 물리학적으로 응용을 해서 물리학 쪽에 이제 19세기 말인가요?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브라우니안 모션이라는 게 있었죠. 브라우니안 모션을 한마디로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볼 사람 한분 없어요? 네, 학생 이름이 뭐죠? 네?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이재현 학생입니다.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른 학생 도역 기억나나요? 랜덤하게 움직이는데 그 랜덤하게 그 대한 차 같은 거 너무 어렵게 설명합니다. 그냥 실험적인 현상만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브라우니안 현상이 뭘까요? 네? 그렇죠. 네. 19세기에 브라운이라는 물리학자가 현미경으로 뭐를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실험실에 전혀 바람이 안 불고 있었습니다. 완전 차폐된 공간이었는데 우연히 꽃가루가 현미경 시료 위에 뭐 액체였나 봐요. 그 위에 앉았는데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전혀 바람이 안 불고 있는데 완전 차폐를 해놨는데 액체에 있는 꽃가루가 이리저리 막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게 브라우니안 모션을 처음 발견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왜 일어나는가를 이제
통계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요. 어쨌든 이런 브라우니안 모션을 여기서 뭐 물리학을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비헤이비어를 그 움직이는 꽃가루에 움직이는 패턴을 이 마르코프 프로세스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위치 이제 위치입니다. 위치를 이렇게 뭐랄까 디스크리타이즈해서 노드를 놓고 현재 꽃가루가 여기 있는데 랜덤하게 움직이니까 이놈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노드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마르코프 체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연결고리는 확률이 되는 거죠. 이동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임의에게 포지션들이 있을 때 뭐 먼 데까지는 바로 연결이 안 돼 있겠죠. 근처끼리 연결돼 있고 또 근처끼리 연결돼서 한참 지나면 먼 데까지 갈 수 있는. 뭐 이것도 생각해보면 뭐 전형적인 마르코프 프로세스죠. 디스크리트하고 뭐 노드는 많지만 연결고리는 약간 네이버에만 연결되는. 그리고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전제 가정이 하나 있는데 셀프룹은 없습니다. 이게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경우는 없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셀프룹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W라는 거는 어떤 트랜지션 웨이트인데 아직 확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멀라이즈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 연결된 것들에 얼마큼 확률을 움직이는가에 대한 그 가중치를 W라고 하고 이걸 노멀라이즈하면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WIJ는 뭐냐면 i번째 노드에서 j번째 노드로 옮겨갈 뭐 가중치, 뭐 확률하고 비례하는 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i번째 노드는 컨디셔닝 베리어블이랑 마찬가지고, 그렇죠? j가 다 합쳐지면 1이 돼야 되니까 j에 대해서 두 번째 인덱스에 대해서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하면 확률이 된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트랜지션 프라이오리티가 되고 마르코프 전형적인 마르코프 체인인데 셀프룹이 없는 마르코프 체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브라우니안 모션을 마르코프 체인으로 가장 심플하게 모델링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엔트로피 레이스를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재미난 거는 조금 더 이제 일반적인 브라우니안 모션은 옆으로 갈 수 있는 모든 확률들이 다 유니폼한데 여기서는 좀 더 그걸 일반화시켜서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현상보다 조금 더 복잡한 모델링을 한 겁니다. 옆으로 옮겨갈 수 있는 확률들이 제각각 다른, 그러니까 뭐 북쪽으로 갈 확률이 더 크고 뭐 남쪽으로 갈 확률이 더 작고 뭐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W 값으로. 자, 그래서 이 노멀라이즈 하는 이 분모를 WI라고 하죠. 그러니까 I는 현재 스타팅 포지션이고 스타팅 노드고 J는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노드가 되겠죠. 그래서 스타팅 노드에서 웨이트는 아웃고잉 하는, 즉 데스티네이션 노드들에 대한 웨이트를 총합한 거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되겠고, 자, 그냥 라지 W라는 거는 모든 WIJ를 다 더하는데 다 더하지 않고 반쪽만 더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IJ가 뭐 이렇게 사각형 그리드가 있으면 IJ가 다 인덱스니까 인티저겠죠. 그러면 IJ를 다 더하면 이 사각형 내부에 있는 것들에 이걸 뭐 바둑판 그리드 그려갖고 교차점에 대해서 다 더하면 되는데 셀프룹이 없으니까 이 대각선 성분은 다 제로입니다. 올 제로.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가정은 이게 시메트릭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일로 가는 확률이나 여기서 일로 가는 확률이 똑같아. 아웃고잉이나 인바운드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W를 그래프상에서 그렸을 때 Wij를 요 upper triangular region과 lower triangular region이 exactly symmetric하다는 얘기죠. 이게 대칭 행렬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대칭 행렬을 총합을 구할 때 대각선은 빠져 있고 둘 다 구하지 말고 똑같은 거니까 위아래가 위에 것만 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걸 W라고 하자라는 거죠. 여기도 W, 여기도 W. 전체 다 더하면 2W가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대각선은 무시해도 되는 게 올 제로니까 셀프 루비 제로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엔트로피 레이스를 구하려면 그러니까 트랜지션 프로버티는 주어졌죠. 그러면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라 그랬죠? 엔트로피 레이스를 구하려면 방금 전 페이지에서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을 구해야 됩니다. 임의의 웨이트 트랜지션 확률을 갖고 임의의 노드의 개수를 갖고 있는 무지막지하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이겐밸류로 풀으라 그러면 못 풉니다. 이거 그렇죠? 아주 복잡하게는 풀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시도는 안 해봤지만 심심한 사람은 한번 시도해보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거의 그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올 문제 같은데 어쨌든 이걸 아이겐 벡터로 풀려고 그러면 굉장히 무리한 시도가 될 거고 굿뉴스는 약간 직관적으로 약간 물리적으로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을 게스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게스를 하냐면 아까 그 동적 평형도 뭐 화학이지만 뭐 화학 물리 다 같은 자연과학이니까 물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컨버지가 일어났을 때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를 동적 평형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 계산을 안 해도 뭔가 게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게스를 하는데 어떻게 게스를 하냐면 모든 노드들이 인덱스가 있고요. 각 노드별로 우리가 웨이트를 디파인을 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웃고잉 하는 놈들 다 서메이션. 뭔 얘기냐면 어떤 주어진 i번째 노드가 있으면 wi라는 웨이트는 거기서 퍼져가는 비율을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퍼져간다는 얘기는 아웃고잉 하는 건데 동적 평형을 이룬다는 얘기는 그 아웃고잉 하는 것과 거기서 또 주변의 노드에서 들어오는 놈이 같으니까 스테이셔너리 하게 되겠죠? 컨버지 되게.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한번 이거는 뭐 논리적인 건 아닙니다. 완전 직관적인 겁니다. 추측을 해보면 각 노드들의 아웃고잉 서메이션 웨이트가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하고 비례할 거다라는 걸 캐스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논리의 비약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 2단계 비약을 했는데 그렇게 게스를 한번 해보고 근데 이거를 게스를 했는데 그거가 솔루션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죠. 그 게스를 한 거를 가지고 실제로 P는 P equal M이다라는 이퀘이션에 넣어서 맞는지 확인해 보면 답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 WI에 비례한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WI는 여전히 확률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노멀라이즈 시켜야 되는데 WI들을 다 더하면 이거에다 J 서메이션 하는데 요 놈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WI를 다 더한다는 얘기는 전체 사각형에서 다 더한 거고 아까 W라는 거는 요 한쪽 삼각형에 대해서만 더한 거죠. 그러면 요게 다 합치면 2W가 되겠구나.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렇습니다. 집에 가서 계산해보도록. 그래서 WI들을 다 더하면
2W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노멀라이즈 시키면 이게 확률이 되겠죠, 일단. 근데 여전히 guess입니다.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PM은 P다라는 걸 체크해보자는 거죠. PM에 해당하는 게 이거죠. PM. 그렇죠? 로 벡터가 왼쪽에서 펴지니까. 뮤가 요거고 PIJ가 이건데 우연히 이게 캔슬 되네요. 그리고 2W 때문에 2WJ인데 WIJ인데 WIJ는 재밌게도 시메트릭해서 WJI하고 같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인덱스에 대한 서메이션이 돼서 그 서메이션 WJ가 되고 이거는 방금 정의에 의해서 뮤J가 돼서 이게 뮤는 뮤m과 같다. 자, 이게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의 정의였죠.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복잡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안 풀고도 구할 수 있는 두 번째 example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뮤를 구했으니까 이제 엔트로피 레이스를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쉽습니다. 그냥 아까 있는 식 그대로 가져다가 대입만 하면 됩니다. 시간이 오버가 됐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입을 했고 뭐 나중에 이제 계산이 돼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계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떤 또 물리적인 의미를 갖는가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나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